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불재해로 온 나라가 걱정과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 정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최악의 패륜 정당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여야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모든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나라를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치 히틀러식 공포 정치이자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헌재는 8명의 재판관으로 모든 심리를 마쳤습니다.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총각을 다투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우 의장이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은 사실상 최상목 전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내용과 표지만 바꾼 표지가리 권한쟁의에 불과합니다. 헌재는 지난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결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 부분을 부적합 각하로 결정 내렸습니다. 결국 우원식 의장은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사사건건 민당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우 의장을 이제는 국회의장이 아닌 민주당 원내회장으로 불러야 할 지경입니다. 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목소리를 거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바로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이 혼란의 책임은 헌재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다수의 헌법재판소법 위반, 초식의 동원, 증인 신청 무더기 기각 등 불공정과 파행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운영을 해왔지만 정작 선고는 변론 종결 후에 11일 만에 이루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이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 기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정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신속히 탄핵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민당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국정 혼란을 막고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기자회견하러 나온 이유는 산불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정쟁을 지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하겠다, 재탄핵을 하겠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또 권한쟁의 심판을 또 청구하겠다. 오히려 정쟁을 계속 양산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3월 24일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원래 예정대로 기대대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한 헌재 재판관은 딱 한 분이었습니다. 8분은 반대를 했습니다. 87일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헌재에 넘어간 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안 9건 탄핵 선고가 줄기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9대 0으로 민당은 전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이 국헌문란 행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헌문란 행위의 수괴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또 민주당은 스스로 해체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즉각해라. 30일 내일까지 임명을 안 하면 또다시 재탄핵을 하겠다. 아니,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야 합의하면은 임명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 생각해 보십시오. 마은혁 후보자 국회가 선출했습니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선출한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 탄핵 소추단입니다. 소추인입니다. 그러면은 기소도 민주당이 하고 또 재판도 민주당이 하겠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그분이 젊은 시절 인민노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아주 사상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진짜 해자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저렇게 목매는 것은 결국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거다. 이건 안 된다. 정말로 저런 식으로 나가면은 국무위원들 지금 16분 남아있지 않습니까? 줄줄줄 탄핵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 나치식의 공포정치를 하겠다. 입법 쿠데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소위 말해서 이제는 국무위원들도 국회의원들
민당 국회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어떤 의결 종족수, 이사 종족수 등도 대통령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신축적으로 이것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급한 거는 헌재입니다. 헌재가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후 변론 이후에 딱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 지난 2월 25일 있었어요.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선고 기일조차 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심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정심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신속심리라고 했습니다. 신속심리 하겠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증인들 줄 기각했죠. 또 심지어 증언 시간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막았죠. 그리고 변론 기일 10일차까지 변론 기일 한번 보십시오. 1, 2차 대통령 측 변호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9차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일방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정도로 신속심리를 하겠다는 헌재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왜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헌재는 빨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해라. 다음 주라도 빨리 맞춰야 된다. 이것이 결국 민당의 이 막가파적인 입법 쿠데타를 막는 길이고 또 국정 마비를 또 우리가 혼돈을 막는 길이다.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 선고 안 하고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해임 예정입니다. 지금 김어준이 시나리오대로 어제 민당 초선 의원들 발표하는 걸 보면서 혁명 수비대 모습 그 자체다.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그래서 4월 18일 날 뭐 문영배 이미선 퇴임 시점까지 선고 기일 지정하고 선고 안 하고 나가겠다. 그거는요 역사적 책무를 헌재 스스로가 스스로 저버린 행위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렇게 나가면 나머지 6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6분들에 대한 책임 또 이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그분들이 뭐 민당 쪽에 정적 편향을 가진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는 할 거라고 보는데 빨리 정말로 이 중대 사안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생각한다면 빨리 선고 기일 월요일이라도 지정해라. 빨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당의 이 막가파적 입법 쿠데타 빨리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다음 주 초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 내용 보면 마 후보자한테 임시재판관직 부여해달라 이런 내용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녀 후보자 임명 안 하는 부작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이것은 부적박 각하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시재판관 지정 뭐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